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의 공급 및 공급 곡선인데, 자, 아까 우리 14번의 1번 문제도 시험에 아까 우리 8번 문제 풀었나? 아까 문제하고 같은 건데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은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급합니다. 자,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급하고 완만하면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완만해요. 자, 수요 곡선은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죠. 자, 이때 교차하는 점이 균형입니다. 자,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비탄력적은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데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은 약간 증가해요. 그런데 탄력적은 다르죠. 자, 탄력적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약간 상승하는데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죠. 1번 정답. 뭐가 틀렸어요? 1번 맨 끝에 더 증가한다가 틀렸죠. 자, 2번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인데, 자, 2번 지문은 또 여러분이 요걸 여러분 또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공급 양의 변화와 또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 자, 요즘 계속 시험에 나오잖아요. 네, 또 아까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가 중요하듯이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도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또 가격이 변하죠. 그러니까 가격, 해당 부동산 가격이 또 변한다. 또 가격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2번 지문에 가격 변화에 따라서 또 동일한 또 공급 곡선 상, 또 거기에 상에 또 동그라미 또 치면 되겠죠. 이 상에서 점에 이동으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요, 여기 상이 나타나고 이때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공급량의 변화. 자, 공급의 변화는 반대로 가격은 변화가 없다. 가격은 뭐다?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가격 말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때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은 공급의 변화가 됩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 공급의 변화다. 자, 그러면은 거기 봤더니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 우리가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죠. 일정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나타나. 요거는 뭐의 변화? 2번은 공급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 3번 한국가 전체 공급량이 불변이다. 3번은 얘기죠. 한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뭐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형태가 되면은 뭐가 되죠? 우리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얼마? 제로.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제로가 됩니다. 4번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 같은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진다. 자, 그래서 이 공급의 우리가 변화 요인 중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규제가 강화가 되면 공급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우면 비탄력적. 공급이 쉬워지면 탄력적.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포인트인데 맞는 지문이고 5번은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형태가 된다. 자, 여러분이 우상향. 여러분 24회 시험은 이걸 우하향으로 출제했죠. 우상향 형태가 될 때는 토지의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 작년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죠. 바로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근거해서 나타납니다. 자,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요. 급등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착공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택지 공급을 이렇게 늘려줄 수 있죠.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증가가 뭐하다? 가능하다. 여기 작년에 증가시킬 수 없다로 출제했잖아요. 정답 증가가 가능하다. 주의해야 되겠네. 5번 맞는 지문이고 15번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자,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바로 공급의 뭐죠? 감소. 요걸 찾는 거죠. 공급의 감소 요인을 찾아라. 자, 우선 주택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하면은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자, 철근, 시멘트 등에 있어서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축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뭐한다? 감소하죠.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공급의 감소 요인. 자,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로 인해서 분양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예상에 동그라미. 여러분 예상, 미래에 대한 예상이죠. 분양 가격 상승이 뭐가 된다? 예상, 기대가 된다. 여러분 요거 생산자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 나오는 거 주의하겠죠. 예상이 되면 현재 분양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분양 가격은 싸요. 현재 분양 가격이 뭐다? 싸다.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건설업체는 오른 다음 공급을 해야 수익성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싼 지금 공급 안 하죠. 그래서 오른 다음 공급해야 돼. 예상이 됐으니까. 그럼 현재 분양 가격이 싸니까 건설업체는 현재 공급을 만다 줄입니다. 현재 싸니까 생산자는 공급 안 하지. 공급을 줄인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주의해야 돼. 예상, 기대 이런 말 들어갔을 때. 자, 새로운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은 생산비가 뭐다?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의 증가. 주택 가격 하락. 그건 또 요거는 또 골치 아픈 거죠. 자, 여러분 얘기거든요. 주택, 지금 문제 박스 위에 주택 시장이거든요. 주택 시장입니다. 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지금 이 점 A점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의 법칙에 따라 주택 공급량은 감소해요. 이 점 B점인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A점이 공급 곡선에 따라 B점으로 이동해요.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뭐? 공급, 주택 가격,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변하는 무슨 거다? 공급량의 변화. 맨 마지막 지문은 공급량의 변화예요. 그래서 공급의 감소 2개, 공급의 증가는 3개.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박스 문제 나올 때 하나 뭐 틀리면 다 틀려요. 자, 16번 문제 갑니다. 어떤 지역에서의 시장의 공급량이 얼마? 공급이 고정됐네요. 자, 예를 들어서 공급이 고정된 QX는 얼마?
300으로 고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수요는 이렇게 주어졌죠. 수요는 Q1D는 500 마이너스 얼마? 2P. 이게 최초의 균형인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D 프라임.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Q2D는 얼마? 450 마이너스 2P로 변화를 했다면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나 변하느냐. 요게 최초의 균형을 따져야겠죠. 항상. 자,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는 최초의 균형인데 이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 시험 문제에 균형이 나오면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다? 같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균형만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작년 시험 28회와 26회 또 수요 곡선 이동한 계산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푸는 요령은 똑같아요. 수요량 공급량인데 수요량은 얼마죠? 500 마이너스 2P. 공급량은 300으로 고정됐어요. 공급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P는 플러스 2P. 500에서 300을 빼니까 200. 양변을 얼마? 2로 나눠주니까 얼마죠? 100. 균형 가격은 100이에요. 이게 최초의 균형이고 새로운 균형은 자, 새로운 균형은 요 빨간 수요량 얼마? 400. 수요량은 450 마이너스 2P. 공급량은 300으로 변화가 없죠. 넘어가 마이너스 2P. 넘어가면은 플러스 2P가 되고 300 왼쪽 넘어가면 마이너스 300이죠. 150.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얼마? 75. 요게 75예요. 그래서 우리 균형 가격은 100에서 75로 얼마만큼? 25만큼 하락을 하고 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부동산 경기 변동의 자 밑줄은 전국적 동시적으로 발생했죠. 여러분 전국적 동시적 발생이 아니라 공급의 시차도 있고요. 또 뭐가 있다. 지역에 따라 경기 변동 양상은 달라요.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의 수요 공급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만은 용도 시장별로 개별적으로 나타나므로 전체적인 경기 변동 파악은 무의미하다. 전체적인 경기 변동 파악은 무의미하다. 여기 틀렸죠? 전체적인 경기 변동을 파악을 해서 지역별 용도별로 경기를 파악을 합니다. 틀린 지문. 부동산 경기 변동은 산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의 가중치, 여러분 주거용 부동산의 가중치가 더 높죠?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경기 변동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번 정답. 4번 경기 변동의 파악은 부동산 평가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경기가 후퇴한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후퇴면 가격도 하락하죠. 평가액은 높다 낮다? 낮다. 낮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맨 끝에 틀렸어요. 자, 부동산 경기 순환은 후퇴는 느리게 하니까 틀렸죠. 후퇴 시장은 그림에서 보듯이 뭐 빠르게, 회복은 서서히 느리게 진행이 돼서 뭐죠? 요 점선을 기준으로 좌우 비대칭이 뭐죠? 우, 경사, 비대칭. 요거는 경계 뭐 확장 국면, 여기 경계 수축 국면에서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 또 안정시장은 요 순환적인 경기 변동은 몇 개의 국면? 4개의 순환 국면인데 안정시장은 이 경기의 순환 국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에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입니다. 자, 5번 안정시장의 형태가 나타난다. 또 틀렸네. 5번 지문 아예 틀렸습니다. 자, 최근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의 동그라미, 과열 국면일 때는
부동산 가격을 뭐 해야 돼? 안정을 해야 돼.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과열 국면일 때는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책으로서 뭐를 수요를 지금 감소시키는 대책을 단기간에 좀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18번 문제 보세요. 안정화 대책, 수요를 감소시키는 걸 찾으면 돼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양도소득세 인상 지금 정부 하고 있죠. 예, 요거 기억 수요 감소시키는 거예요. 맞는지 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면 분양 가격이 오르면 주택 가격이 올라요. 이건 안정화 대책이 아닙니다. 실시를 해야지. 그래서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뭐다? 뭐 예를 들어서 5년에서 뭐 10년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은 어떻게 돼요? 규제를 강화하죠. 그럼 수요가 감소해요. 주택 청약 시에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면 안 돼. 제한을 강화해야지. 이거 되면 안 되고, 담보 인정 비율 및 총부채 상환 비율이 축소되면 대출금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해요. 요즘에 뭐 전세 자금 대출도 줄이겠다고 날랐죠. 예? 예? 그럼 전세 산 사람 월세 가라니 하면서 날라지. 그래서 매매에서 이제 대출을 줄여야지. 그래서 몇 번? 2번 정답.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도 요즘 이게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자, 19번. 부동산 경기 변동과 중개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는 가격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어떻게 돼요? 빨리 살려고 하는,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뭐다?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2번, 실수요 증가에 의해서 공급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급 부족이니까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럼 누가 중요해? 매수자가 중요해? 매도자가 중요해? 매도자가 있어야 거래를 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를? 매도자를 확보해 두는 게 매도자 밑줄. 이거 매수자 아닙니다. 매도자입니다. 맞는지 뭐. 하향시장 국면이 장기화가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럼 공실률이 증가한 임대료 감소 등의 이로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죠. 자, 여러분 세종시의 공실률이 12% 그러니 상가 분양받았는데 이자 부담이 높죠. 임대료 낮춰도 제발 들어와라. 안 갑니다. 낮춰도 높은데,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높아서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못 갚으면 경매 넘어가죠. 예? 당연한 얘기죠. 회복 국면은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 되고, 저점 바닥에 있을 때는 하한선, 하한의 밑줄. 자, 하향시장에서는 부동산 전문 활동에 있어서 여기는 뭐죠?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적은데 매도자는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 뭐가 중시? 여기는 매수자가 중시. 매수자가 중시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살매, 매방, 중시와 형상. 살매. 여기 앞에 선비사자가 들어간 요거는 팔매. 팔매. 정답 5번. 한자가 틀렸어요. 이제 본 시험 가면요, 그 영어로 괄호 안에 주어져. 셀러, 바이어. 5번 정답. 똑같으면 한자가 틀려. 한자. 자, 20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밑줄은 균질적 가격 형성이 가능. 여기 틀렸죠? 국지성의 특징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개별성의 특성에 있어서 동질적 가격 형성이 곤란해요. 1번 정답. 2번,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경제 주체에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거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3번 많이 나오죠. 자, 이 부동성, 부증성 등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 없다. 바로 공급에 뭐가 있다? 우리 부동산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내죠. 3번 맞고 4번 부동산 시장에는 국지화,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죠. 부동산의 특성으로 맞고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왜냐?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든요. 거래의 비공개성, 은밀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비용이 증가합니다. 자, 21번 틀린 거 1번은 설명했고 2번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은 동일 아파트라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해서 동일한 또 동일한 가격 형성 밑줄 여기 틀렸는데 또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동질적 가격 형성이 곤란합니다. 3번 정답.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소수의 동그라미,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서 제한해요. 제한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5번 부동산 거래 비용,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 이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2번. 올해 개념 좀 중요한데 잘 알아두시고 틀린 것. 자, 과거의 정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의 시장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인데 이것이 현재 시장 가치에 어느 정도 변동하느냐, 이걸 우리는 기술적 분석.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어요. 자, 1번 맞고 2번은 중간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죠.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요.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현재 공개된 정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인데 이 공표되는 정보가 시장 가치에 우리가 반영되는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여기는 뭐죠? 예,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이 기본적 분석인데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또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자,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당연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초과이는 얻을 수 없죠. 왜? 기본적 분석도 못 얻는데 과거의 정보는 당연히 못 얻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작년 시험 2년 연속 출제되고 작년에 정답 묻은 게 강성인데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 이게 3번 설명이에요. 그럼 3번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모든 상품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어떻게 돼요? 유사한 시장, 가장 잘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고,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으로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이때 할당 효율적 시장 안에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맞는데, 역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틀리죠. 왜? 이 부분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무슨 부분? 빗금친 부분. 이 불완전 경쟁 시장도, 이 불완전 경쟁 시장도 조건이 있죠? 뭐가 되면 정보의 가치,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자,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면요, 초과 이윤이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다. 이 경우에 우리는 우리는 불안정 경쟁 시장도 뭘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인데 4번 정답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 더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이므로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하면 안 돼요. 없다 동그라미, 여기 틀렸잖아요. 이런 경우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자, 5번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다른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23번 레일.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중력 모형이죠. 자,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 크기 인구의 비례, 인구의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자, 이때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은 인구의 비례, 비례는 분자, 거리 제곱의 반비례, 반비례는 분모, 요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하여튼 인구의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상권 분석 모형은 올해 계산 문제가 출제가 예상되는데 레일리 아니면 허프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허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거기서 C 마을에서 A 도시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인데, 자, 여러분 지금까지 4번 계산 문제 중에요, 조건이 없었는데 이번은 조건이 들어갔어요. 밑줄은 단 C 마을 인구의 60%만 밑줄. 이 조건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들어갔어요. A 도시 또는 B 도시에서 구매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자, A
C말에서 A 도시로 몇 명 물건 사러 가느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상대적 크기니까 분수식으로 가죠.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자, A 도시 인구 얼마? 10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도시 인구 30만 명에 비례하고 거리, 분기점도 거리 제곱의 반비례. 하여튼 요 수식을 써야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항상 수식을 써야. 자, 내항의 곱 20의 제곱은 400. 400 곱하기 얼마? 30만 명은 뭘로? 뭐로? 외항의 곱 20의 제곱 400 곱하기 10만 명. 외항의 곱은 분자로. 요거 약분 3분의 1. 자, 이것을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고치면 A 대 B는 1 대 3.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고쳤어요. 이때 결론. A 도시로의 인구는 몇 명? A 도시로 인구 유인되는 규모. 구매 활동에 가는 인구 몇 명? 또 B 도시로 가는 인구 몇 명? 이죠. 얼마? C마을 2만 명. C마을 2만 명인데 2만 명의 몇 프로가? 60%만 어디서? A 도시와 B 도시에서 구매한다. 60%만 A 도시 또는 B 도시에서 구매한다. 얼마? 60%만 2,000명. 2,000명 중에 얼마죠? 1 플러스 3. 1 플러스 3. 전체 4에서 A는 얼마? 1이 차지하고 B는 3을 차지한다. 12,000명의 4분의 1. 3,000명은 A 도시로 물건 사러 가고 나머지 9,000명은 B 도시로 물건 사러 간다. 1번 정답. 상권 분석 모형 레일리어 허프 상당히 중요한데 24번 허프입니다. C 도시 인근에 A 할인점과 B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C 도시 인구의 몇 프로인가?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차, 거리 마찰계 수익값은 2. 꼭 허프는 이런 걸 확인 잘 해야 돼요. 거리 마찰계 수익값이 얼마다? 2다. 이런 걸 잘 봐야지. 거리 마찰계 수익값은 2다. 2라고 주어져야 뭐를 적용한다? 중력 모형을 적용하고, 중력 모형을 적용하면은 우리는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우리 또 사용을 해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거기 또 제약 조건이 있어요. C 도시 인구 중 몇 프로? 50%가 A 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이용한다. 자, 문제는 A 할인점을 구하는 거죠. 자, A 할인점. 네. 여러분,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가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 뭘로 표현한다? 시장 점유율로 표현해요.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전체에서 내 점포가 얼마 차지하냐? A 할인점의 매장 면적 8,000에 대해서 거리 얼마? 8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할인점 매장 면적 2,000에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구하고자 하는 A 할인점이죠. 8,000. 8의 제곱이지. 자, 8 하나 없어지면 1000을 8로 나눠주면 125예요. 125고 2000을 4로 나눠주면 500입니다. 그래서 625에 125 약분하니까 5분의 1이거든요. 퍼센트로 가려니까 뭐를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20%가 구하고자 하는 답입니다. 20%. 자, 그러면은 뭐를 구해야 된다? 시장 점유율 먼저 요거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걸 구해야 돼. 이용 객수. 항상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용 객수는 얼마? 우리는 20만 명의 몇 프로가 이용한다? A 할인점, B 할인점을 50%만 이용한다. 그럼 10만 명이죠. 10만 명의 몇 프로가? 20%가 A 할인점을 이용하니까
2만 명이 구하고자 하는 답.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건 얘기죠. 우리는 A 할인적 이용 객수는 C 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 C 도시 인구는 20만 명. A 할인점의 이용 객수는 2만 명. 10분의 1이에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10%가 정답. 2번 정답. 작년에 점포 3개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점포 3개를 한번 또 푸는 문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25번 문제입니다. 자, 비도시 인근에 A, B, C 3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각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는 얼마냐? 거리 마찰 개수는 얼마? 또 2라고 주어졌고, D도시 인구 얼마? 60만 명의 몇 프로? 40%가 위 쇼핑센터의 이용객이다. A, B, C 중 한 곳에만 쇼핑하는데 그럼 얼마? 60만 명의 40%는 24만 명. 24만 명이 이용한다. 자, 우선은 또 A 쇼핑센터부터 구해야겠죠. A 쇼핑센터에 또 뭐? 시작 점유율. 그럼 분모는 전체죠. 시장 점유율을 구할 때 분모 A 할인점 매장 면적 얼마? 4천. 거리 10km. B 할인점 매장 면적 10,000. 거리 5km. 5의 제곱. C 매장 면적 2,000. 거리 10km 제곱. 구하고자 하는 게 A죠. 그럼 여기 얼마죠? 더해주면은 분모 40. 이건 40이고. 자, 이건 얼마? 25니까 400. 요거는 100이니까 200. 그럼 얼마? 600. 600, 40에 40 곱하기 100. 그럼 얼마? 16분의 1. 그러면 16분의 1 곱하기 100. 6.25%. 시장 점유율 6.25%다. 그럼 이용객 수는? 자, 이용객 수는 24만 명. 자, 60만 명의 몇 프로? 40%인 24만 명 중에 몇 프로? 시장 점유율 6.25%. 24만 6.25%. 15,000명. 자, 그럼 B 쇼핑센터는? 자, B 쇼핑센터의 시장 점유율은? 여러분, A 쇼핑센터만 구하면요, 나머지는 거저야.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히 구하면 돼. 어떤 분은 뭐 여기 시장 많이 걸릴 것 같죠? 아니야. 분모는 전체 구해놨어. 640 구해놨어. 분자는 B만 들어오면 되죠. B가 얼마야? 400이야. 400 곱하기 100. 62.5%. 41대 6, 여기 41대 62.6.25면 400이면 62.5지 뭐. 네? 그럼 B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는? 이용객 수는 24만 명에 62.5%. 6.25가 15,000면 62.5%면 15만 명이지 뭐. 10을 곱해준 거니까 15만. 24만 명에 15, 요거 16만 5천 원 빼면 나머지는 C야. 7만 5천 명은 C. 1번 정답. 다 구할 필요 없어. 하나만 잘 구하면 똘똘한 거 하나만 잘 구하면 돼. 아파트들 똘똘한 한 채 뭐 얘기 많이 하대. 자, 26번. 자,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이 기반산업 밑줄. 기반산업은 LQ가 1보다 크다. LQ가 1보다 크다. 도시 모두 골라라. 주어진 조건에 하나인다. 자, 입지개수 LQ는 어떤 지역의 특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화가 되는가 보는데 분모는 뭐죠? 전국. 분자는 특정 지역. Z 지역. 특정 지역. 자,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 X산업 고용자 수에 대해서 Z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지역 X산업의 고용자 수를 보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볼 때 표가 시험에 나오면 꼭 표가 주어지니까 전국 전체 전국 X산업 Z지역 전체 Z지역 X산업 표에서 요 숫자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 도시가 몇 개? 4개. A 도시, B 도시, C 도시, D 도시 4개가 나왔어요. AQ를 구하는데 분모는 다 똑같아요. 분모는 요거 똑같지 뭐. 요거는 똑같지. 전국이니까. 자, 표 갑니다. 전국 맨 오른쪽. 맨 밑에 합계가 전체의 합계야. 전국 전체 합계 만나는 게 얼마? 6,250. 에 대해서 얼마? 전국의 X가 3,350. 여기 얼마 나와요? 6,250에 3,350은 얼마? 약 0. 얼마나? 0.56? 여기 약 얼마 나와요? 0.536 정도 나오면 이제 분모 여기 구해놓으면 분모는 나왔으면 다 분모는 다 똑같아. 계산할 필요가 없어. 분모는 다 똑같아요. 분자만 보면 되지. 자, 두 번째 갑니다. A 도시 두 번째 칸 합계 전체잖아요. 전체에서 X 그게 두 번째 1000에서 얼마? 400. 그 빨리 찾는 연습만 하면 돼. 이거 0.4야. 0.4 요거 1보다 작지 뭐. 0.5고 0.4니까 1보다 작지 당연히. 되겠죠? 예? 계산할 필요 없지 요거는. 그 다음에 B는 2000에 1200. 2000에 1200이니까 요거 0.6이야. 0.6 요건 0.5 얼마니까 분명 1보다 커 계산하면. 뭐 계산 암산 해봐도. 자, 그리고 C는 얼마? 1150에서 얼마? 1150에서 650이야. 그럼 요거 650 요거 계산한 걸 0.536 하면 요것도 계산하면 1보다 커요. 예? 그럼 요거는 또 얼마죠? 2100에서 1100인데 요걸 또 뒤에 0.536 하면 요거 1보다 작아요. 그럼 1보다 큰 거 요것만 찾으면 되죠. 1보다 큰 게 바로 무슨 산업? 기반 부문의 산업. 1보다 작으면 그 지역에서 생산, 소비, 판매하는 수출을 하지 않는 비기반 산업. 그러니까 B, C 정답 몇 번? 2번. 27번. 전국의 2개의 도시 A, B와 3개의 산업, 제조업, 금융업, 부동산업만 존재한다고 할 때 입지계수에 대한 설명. 자, 제조업, 금융업, 또 뭐도? 부동산업. A 도시, B 도시 따지면 AQ로 갑니다. AQ. 자, 전국 얼마 표에서 따집니다. 전국 두 번째 칸 전국 10,000명의 제조업 얼마? 4,000. 자, 10,000명의 4,000이니까 얼마죠? 10분의 공세겹 10분의 4 0.4. 여기 10분의 4니까 얼마? 10분의 4는 5분의 2지. 10분의 4는 5분의 2잖아요. 5분의 2. 그럼 여기는 얼마? 그럼 여기도 5분의 2지 뭐. 똑같은데. 제조업이니까. 전국은 똑같지. 그런데 얼마죠? 우리 A도시는 1000명에서 얼마? 300. 여기는 1000명에서 얼마?
300이니까 얼마? 10분의 3. 10분의 3이에요. 그럼 20분의 15. 4분의 3이네. 4분의 3. 얼마? 0.75야. 자, 여기는 B로 간다. 맨 끝에 3000에서 1200. 3000에서 1200. 얼마죠? 또 5분의 2. 1. 하여튼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전국 빨리 찾으면 되잖아. 두 번째 10,000명. 표가 빨리 읽으면 돼요. 금융 얼마? 5,000명. 그럼 요건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전국은 똑같아요. 자, 여기 얼마? A도시 1000명에 500명. 1000명 500명이니까 또 2분의 1이니까 요거 1. 자, 그리고 여기는 얼마? 3000명에서 1500이야. 또 약분하면 1 얼마? 2분의 1이니까 또 얼마? 1. 자, 전국 10,000명에서 부동산업은 얼마? 1000명.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인데 여기는 얼마? 1000명에서 얼마? 200명. 10분의 2네. 그러면 값은 2가 되겠고. 여기는 10분의 1에서 3000명에서 얼마? 300명이니까 또 10분의 1. 자, 1번 갑니다. B도시의 제조업은 A도시의 부동산업 요것보다 입지계수 높다 하면 안 돼. 낮다. 1번 틀렸고. 2번 A도시의 부동산업은 B도시 금융업보다 뭐 입지계수가 높다 해야 돼. 2번도 틀렸고. A도시의 제조업은 B도시의 부동산업보다 입지계수가 뭐 낮다. 3번 틀렸고. A도시의 부동산업은 B도시의 부동산업보다 입지계수가 낮다 하면 안 되죠. 높다. 그 A도시 B도시 금융업 입지계수 1 같다. 5번 정답. 계산 표를 이용한 계산을 빨리 해든 요즘에 나오면요 저런 형태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만약 원래 입지계수 나오면은 이 26, 27처럼 이렇게 계산이 여러 개 계산해서 비교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원래 잠시 쉬고 28번 들어갔습니다.